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상,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 사건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민여 기자, 김지혜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밝아요. 너무 아침이죠, 네. 네, 민여 기자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조현아 부사장, 결국 보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땅콩 회항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9일에 네. 조 부사장이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조 부사장은 임원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네.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8일 회사가 내놓은 사과문을 보면 이 비행기에 탔던 사무장이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를 못했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 이러면서 막상 부사장 본인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발표를 해서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보면 보직에서 물러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다 물러난 것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이게 진정성 있는 조치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막상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까 더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민단체 이제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9일 오후에 조 회장이 이제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고 귀국을 해서 네. 그때 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임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사과를 한다. 네. 임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 회장이 공항에서 즉시 임원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아버지인 조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화를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 회장이 어제 사과문을 발표할 때 이제 대한항공이 뭔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물러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보직에서 물러난다는 거는 이제 기내 서비스와 호텔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보직에서만 물러나겠다는 얘기고, 네.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그리고 왕산 레저 개발, 한진 관광, 그리고 칼 호텔 네트워크 등 한진그룹 3개 계열사 대표 이사직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자, 실제로 그 김 기자 지적해 주신 대로 무늬만 사퇴다 이런 비판이 세게 일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무엇보다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네티즌들의 지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 부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승무원들 혹은 기장 혹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듯한 이런 스탠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대한항공이 보도자료를 좀 내서 이른바 외부로부터 어떤 문의가 있을 때 대응 지침을 보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그 사건이 불거진 8일 네. 그때 이날 오전에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서 네. 외부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못했고 사무장이 기본 서비스 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기내 안전 및 서비스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네. 기장과 협의를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응대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나 그 밖의 관계자들이 문의할 경우에는 절대 조연아 부사장의 잘못이 아니라 담당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못한 거고 사무장이 기본 서비스 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모두 담당 승무원과 사무장과의 잘못이고 사무장의 잘못이고 그리고 비행기를 내리라라고 한 것은 기장과 협의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연아 부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과 담당 승무원과 사무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서 성명을 냈다면서요. 어떤 입장을 네. 냈습니까? 사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내부에서 알려졌는데 이번 네. 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회사 쪽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성명서를 내고 거기에서 보면 조 부사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측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옳은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승무원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장과 객실 승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직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영진의 과실부터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대한항공은 사주 집안 몇몇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만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조종사 노조에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성명인 건데요. 그냥 일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게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그 뒤로 돌려서 사람을 내리게 하고 내린 뒤에 12시간 동안 그분이 그 뉴욕 공항에 혼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혼자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게 벌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내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특히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것도 외국에 이렇게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노조가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회사의 움직임에 반발해서 어떤 즉각적인 행동, 본격적인 행동 이런 것들도 보여줄 걸로 보이나요? 네, 사실 지금 참여연대 시민단체도 고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또 노동조합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지금 조 부사장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비판을 하고 또 추후 반격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네. 심정으로 부사장 일단 보직은 사퇴를 하지만 나머지 실질적으로 조연아 부사장의 직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그만뒀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뒀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도 굉장히 거센 것 같은데 실제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뭐 면피를 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현업으로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조 부사장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됐던 사무장 그리고 또 승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좀 내부에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 씨 일가의 그러니까 그 그룹에 대한 지배는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에 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기장이라든가 승무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에게만 불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네. 나올 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일단 조 부사장이 보직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제 조만간 업무 복귀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문제의 그 사무장 그 뉴욕 공항에서 12시간 동안 혼자 계시다가 돌아온 그 어처구니 없이 너 내려 이런 지시를 받았던 그 사무장 그리고 실제로 그 땅콩 서비스를 했던 여승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마 국민들이 이 두 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조 부사장 네,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나.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 제일 걱정이야.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조부상으로부터 이제 항공기에서 쫓겨난 네. 그 해당 사무장이 비행 정지 조치를 당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휴가 네. 간 걸로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그 대한항공 이제 홍보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해당 사무장이 4주 정도 휴가를 냈을 뿐이지. 얼마요? 그때 4주 정도. 4주요? 네, 한 달 어. 정도요. 그 네, 직장인이 4주 휴가 내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웬만한 징계성 휴가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4주를 휴가 김지혜 기자도 잘 못 내죠. 아, 내본 적이 없죠. 네. 그런데 이분은 4주 동안 휴가를 냈다. 이렇게 대한항공 홍보팀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홍보팀은 절대 아니다. 휴가를 냈을 뿐이다라면서 이제 그 비행 정지 조치 부분을 절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내부 관계자에게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 네. 조부 사장이 탄 비행기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해당 승무원, 그리고 그 땅콩 서비스를 했던 네네. 승무원과 네. 그리고 12시간을 기다려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그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곧장 사무실로 불려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사를 받고 경위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비행 정지라는 조치는 통상 3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장의 경우 비행 정지라는 게 이제 연공 서열 조직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무장은 이렇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것은 연공서열 조직 특히 이제 그 기장의 경우나 또 승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 그 위계서열이 굉장히 클 텐데 이렇게 비행정지 처분을 당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수순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현아 부사장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무장이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참 이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 알려진 다음에 카카오톡 검열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 부분 이제 어제 일부 보도가 오후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조 부사장 사건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고 기사화가 되자 회사에서 범인을 이제 찾아내겠다면서 승무원들 카카오톡을 누가 이걸 내는가. 네. 승무원들 카카오톡을 일일이 조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 홍보팀은 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기도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하네요. 대한항공도. 유출자가 누구야? 누가 발설했어? 누가 언론에 제보해서 이것이 기사화되도록 했어? 이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에서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 카카오톡 검열한 바 없다. 이것이 대한항공 공식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은 좀 어떻게 그 확인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아는 내부 이제 승무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대한항공 안에서. 네, 메시지를 검열하고 뭐 카카오톡을 보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대한항공 안에서는 메신저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제가 예전에 대한항공 승무원 자살 건을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또 뭐 포털 사이트에서 좀 이슈가 되니까 그때도 그 이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나 이런 뭐 기자와 연락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또 추적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일반적이다 이런 반응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여전히 유신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거의 뭐 개인 메신저나 뭐 이런 것을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네. 검열이 일상화돼 있다라는 얘기가 직원들 입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내부 게시판에 회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된다면서요. 네, 뭐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전 부정적인 글 쓴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카톡을 열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번하고, 또 뭐 공지를 통해서 기자와 연락하지 마라. 네.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공지가 이제 뜨고, 그렇게 해서 좀 문신의 폭을 상당히 제한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보도해 보니까 그 대한항공 그 기업 문화, 특히 네. 이제 제왕적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이를테면 조 회장 일가, 조 씨 일가가 비행기에 탈 때는 승무원들의 복장 어떤 색깔까지 그 지시에 맞춰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조 회장 일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에는 몇 시간 전에 뭐 승무원들이 다 미리 나와 있어야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가 군대보다 더하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정말 세발의 피해에 해당되고요. 네. 뭐 만약에 이제 회장 일가가 타거나 그 가족들 일가가 타게 되면 네. 그 승무원들 배치됐던 모든 배치표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강사 수준의 그런 승무원들이나 사무장들로 재배치를 시켜서 일주일 전부터 다시 교육을 하는 그렇게 좀 회장 일가, 그러니까 일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땅콩을 그렇게 갖다 줬으니 이게 문제가 아이고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래 예고된 사고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군요. 자, 네. 그런데 이 조현아 부사장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어요. 네. 이른바 땅콩 부사장 이렇게 해서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에서 반응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이게 지금 외신까지 퍼져 나가면서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영국 BBC 그리고 가디언지 등 이제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땅콩에 대한 분노가 항공기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가디언지는 땅콩에 대한 분노가 대한항공 임원이 땅콩에 분노한 대한항공 임원이 법적 조치에 직면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낫다라는 현지 누리꾼 반응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아휴, 그리고 전현직 그리고 예비 승무원들이 주로 가입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도 분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인 게 창피하다. 그리고 비행기까지 돌려서 떼놓고 가고 카톡까지 검사받으면서 결국 승무원들은 대한항공의 노예가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오너 일가가 전근대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돼도 되는 시대인 것인지 정말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 조현아 부사장이 여전히 등기이사 부사장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참여연대가 고발을 한다는 거죠? 네,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현아 부사장 또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민여 기자, 김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